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마이맨션. 유럽 시골의 낭만을 담은 집을 찾아갑니다. 척추가 휘어져서 생기는 병, 척추 측만증. 건강한 뷰티에서 알아보시죠. 돼지고기부터 생선, 구이까지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온다는 구이 요리 열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올해 설 날짜 확인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1월 25일로 조금 이른 편이더라고요. 금요일이던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던데요. 그래서 금, 토, 일, 월 이렇게 네. 쉬게 되는데요. 자, 설하면 역시 뭐니 해도 민족의 대이동이 생각이 나죠. 뭐 자가용으로 가든 아니면 버스나 기차같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어쨌든 다 좀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향 가는 길 물론 뭐 더디게 가거나 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네네. 설날에는 그래도 북적북적하게 다 모이는 게 제맛이죠. 네. 뭐 자가용으로도 많이 가실 텐데 일단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좀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역시 기차를 많이들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KTX나 SRT들 이용하실 텐데요. 자, 설 승차권 예매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KTX 그리고 모레 9일과 10일은 SRT 예매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예매 날짜가 다릅니다. 한국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예매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아침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던데요. 날씨 궁금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종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밤부터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내리면서 이번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북부 지역에는 1cm가량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충주와 증평, 괴산은 7도, 옥천은 6도, 영동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 동안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6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 높아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고요. 비구름은 내일 오전까지 머무르다 차차 물러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은 크게 내려가진 않겠는데요. 다만 내일 낮부터는 국에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먼지 수치가 높아지겠습니다. 흔히 나이살이 찐다고 하는데요. 특히 뱃살이 많이 찌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방이 팔다리로 골고루 퍼지지 않고요. 복부에만 집중적으로 쌓인다고 합니다. 다행히 뱃살은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뺄 수 있는 부위니까요.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하시면 충북의 또 아름다운 집들을 찾아가 봅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네.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집 구경 갈 생각에 막 신나지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좀 떠나볼까요? 네, 일단 새해는요 더 예쁘고 편리한 집 그리고 살고 싶은 집을 많이 소개해드릴 걸 제가 약속드리면서요. 네. 오늘은요 이 자연이 그리웠던 부부가 지은 집입니다. 자연이 그리웠던 부부라. 그만큼 좀 만족스럽게 지은 집이라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도시에 살던 부부가요 드라이브하면서 정말 반한 땅에 집을 지었는데요. 애초 은퇴 후에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게 바로 실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후로 13년이 흘렀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함께 가보시죠. 마이 맨션. 따뜻한 햇볕이 쏟아지는 곳에 자리 잡은 유럽풍 주택. 아름다운 자연과 책, 홍차를 좋아하는 부부가 지은 아늑한 보금자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 사이에 폭 쌓여있는 마을.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죠? 어디 멀리 간 듯한데. 유혜정 리포터, 거기 어디예요? 여기는 옥천인데요. 이곳에 유럽의 한적한 시골집 풍경을 담아낸 집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구경 가보시죠.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멘션입니다. 신세용, 이옥순 씨 부부입니다. 이 집은 자연 속에 살고 싶은 부부가 지은 유럽풍 전원주택인데요. 대지 면적 992제곱미터, 연면적 169제곱미터 규모로 방 4개, 다락방, 창고방,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테라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년 전 우연히 옥천으로 놀러 왔다가 이 땅과 인연이 닿았다고 합니다. 햇살도 참 따사로운데 참 이 마을이 좋은데요. 옥천은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왜 애들이 크고 나면 시골에 가서 살 생각을 하다가 땅을 보고 다녔는데 이 땅을 딱 보게 됐어요. 그 이 땅에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감나무에 반했는지 그렇게 인연이 닿더라고요. 외관이 약간 유럽에 있는 시골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일단 유럽 스타일로 지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자료도 많이 모았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사는 집 또 내가 봐도 예쁜 집을 지으려고 했죠. 앞에서 보고 또 지금 옆면으로 왔잖아요. 좀 다르네요. 집 모양들과. 화면을 다 다르게 설계하셨나요? 네, 우리 집을 밖에서 어느 방면 어느 방향에서 봐도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남들이 지나가다가 봐도 사면이 다 그냥 깨끗하고 단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남편이 많이 했어요. 벽체가 지겹지 않게 어떤 곳은 둥근 창, 어떤 곳은 반달창. 그래서 창도 이중으로 아래 위로. 뒤쪽 다른 집에 가보면은 뒤쪽이 그냥 밋밋한데 뒤에서 봐도 아름다운 집. 그러려고. 이곳은 볕 좋은 날 차를 마시는 썬룸 공간입니다. 가끔 지인들과 홍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역시 정원입니다. 영국 장미와 자작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데요. 덕분에 새와 동물들이 잠시 쉬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유럽풍 주택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와, 와 여기 또 이제 실내로 들어오니까 느낌이 또 색다른 선생님. 네, 그렇죠. 이쪽 실내는 아파트하고 많이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썼고 거실은 목조주택 특성을 살린다고 층고를 높였어요. 와 그리고 이게 창이 많으니까 햇살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게 따뜻한 느낌이 좀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우와. 그다음 이제 거실을 나와서 다음 구경할 공간이 어딘가요? 서재. 아, 이 공간이 서재예요? 우와. 우리 집에서 제일 큰 방이에요. 오, 왜 이렇게 큰 방을 서재로 꾸미신 거예요? 책이 좀 많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독서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죠. 남편분의 공간인가요, 주로? 제가 주로 써요. 아, 선생님이 더 많이 쓰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어느 공간을 또 소개해 주실 여기 건가요? 바느질방. 아,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바느질방이요? 네. 오, 아내의 소담스러운 취미 공간 바느질방. 저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네. 바느질을 하면 앞치마를 제일 많이 만들어요. 이거 직접 선생님이 이렇게 꾸미시고 하신 거예요? 네. 너무 예쁘다, 앞치마. 수놓고 재봉에 다 만든 거예요. 와, 이게 또 로망이잖아요. 네. 이번엔 주방으로 가볼까요? 요리 잘하는 아내의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주방. 와, 정말 예쁜 앞치마들이 많고 부엌도 아기자기한데요. 네. 나오면서 보니까
여기 이 아치도 참 멋스럽게 설계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어떻게 이리 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더 유럽의 뭔가 시골 가정집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2층은 또 그렇게 꾸며놓으셨어요? 2층도? 네, 네, 가볼까요? 네. 가보셔요. 우와. 오르기 무리 없는 안전한 높이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너무도 궁금한 2층이 나오는데요. 짜잔! 어떤가요? 여기도 멋있는 공간. 네. 좀 탁 트여 있는 기분 들고요. 약간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애기들이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노래 불렀던 그 영화 네, 속 네, 장면이 네. 떠오르는. 네. 목조주택의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는 2층. 이 집에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우와. 전창을 두고 별도 보고 그러는 공간으로 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은퇴 후에는 제 취미 생활을 위한 작은 공간이에요. 보니까 이런 서예 도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작품전에도 참가를 했어요. 정말요? 아니 그러면 취미에서 조금 더 가신 거 아니에요?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다 여기 또 창이 이렇게 다락방 느낌 창이 있으니까 별도 봤다가 또 작품 활동도 하다가 혼자만의 공간으로 딱 좋겠네요. 그럼요. 그쵸? 서예와 서각이라는 새로운 취미 공간이 있는 2층은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엔 아이들 방으로 구성했는데 두 딸이 결혼한 후 부부 침실과 게스트룸으로 바꿨고요. 테라스 너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작은 휴식 공간. 운치 있죠? 집을 지으면서 세심한 곳까지 신경 쓰다 보니 알토란 같은 노하우도 생겼다고 하네요. 선생님 이 집을 설계하면서 특별하게 좀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시골 생활이니까 시골에는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벌레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벌레가 실내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벽체 아랫부분에 숯을 사용을 했어요. 숯을 이렇게 사용하면 벌레가 많이 들어오지 않나 봐요. 시골인데 영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요새는 벌레가 좀 보기도 한데 처음에는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 효과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공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벽체 사이에 일반적으로는 단열재만 채우는데 숯을 하단 부위에 한 5cm 정도를 사방으로 다 깔았죠. 깔고 난 뒤에 그 위에 이제 단열재를 채웠어요. 창을 많이 냈기에 단열재와 창호에 신경을 많이 쓴 건 물론 벌레의 침입을 막기 위해 벽체 아래쪽에는 숯가루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비용이나 뭐 숯 양이나 뭐 이런 거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1톤 트럭으로 적재 공간이 이 정도 되잖아요. 네. 트럭의 적재 공간. 그 트럭에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1층, 2층 다 하신 거예요, 숯으로? 2층은 아니고 바닥이죠. 1층만? 1층 바닥. 여기 예. 벌레가 좀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만요? 36평의 테두리 벽체가 이 정도 두껍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는 거죠? 그럼요, 아주 쉬워요. 그럼 이제 벌레와의 전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찾았다. 자연 친화적인 집을 원해 목조주택을 선택했다는 부부.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붕선, 각도, 높이, 네 방향에서의 미관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목조주택에 대한 생각, 13년을 살아본 이들에게 들어볼까요? 그 집을 지을 때 보면요, 콘크리트도 있고 목조 주택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은 목조 주택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왜 선택하신 거예요? 시멘트는 빨리 차가워지고 한번 차가워지면은 또 따뜻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 네. 바깥의 찬 공기가 실내로 쉽게 들어오는데 나무는 열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쉽게 차가워지거나 또 여름철에 뜨거운 열기가 쉽게 집 안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걸 장점으로 생각해서 목조주택을 지었어요. 오, 근데요, 사실 목조주택하면 튼튼하지 않다, 혹은 화재에 금세 타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단 화재 부분은 아파트도 콘크리트로 지었지만은 불이 나면은 다 타고 목조주택도 당연히 타겠죠. 그런데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느 시멘트 집이나 집이나 마찬가지죠. 기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요. 네. 또한 강도 면에서는 목조주택은 나무와 나무끼리 대부분 조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균열이 아닌 원래 이제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강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거든요. 특히 대나무 보시면은 네네네.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같은 경우 사실 지진 오면은 갈라짐이 예, 좀 있죠. 깨어지고 갈라지고 그걸 또 메꾸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두 분이 여기서 13년 정도 사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뭔가 보수를 한 곳이 없나요? 네, 없어요. 없어요. 오, 한 군데도 보수한 데 없고 네. 집 어느 구석에도 네. 습기 같은 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요? 보통 집들은 습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목조주택은 습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3년 사시는 분들의 말씀이니까 신뢰가 좀 가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 목조주택에 살짝 이렇게 마음이 좀 가는데요, 선생님? 철마다 피는 장미를 바라보며 술을 놓는 아내. 지인을 초대해 홍차를 대접하고 독서 모임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암벽과 빙벽 등반이 취미였던 남편은 이곳으로 이사 온 후 서예와 서각, 그리고 꽃과 나무 가꾸기에 열심입니다. 아내는 이런 전원 생활을 글로 적고 남편은 사진을 찍어 함께 두 권의 수필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집 구경하면서 정말 그 따뜻함 그리고 낭만을 좀 많이 즐긴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궁금한 게요. 두 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어머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기 삶을 그려가는 도화지라고 생각해요, 집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꽃을 심는다거나 뭐 실내를 꾸민다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삶을 그리는 도화지, 집이란. 와, 멋있는 의미인데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저는 자연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온갖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또 뭐 다람쥐, 청설모, 그다음에 새들도 정말 종류가 많아요. 네. 그 우리 집에 꽃나무에 앉고 열매를 따먹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자체가 제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의외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새가 창 앞에 와서 깔짝깔짝하고 놀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 시골에서는. 그래서 좀 더 재밌어요, 시골 생활이. 아기자기하면서도 낭만을 즐기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가볼게요. 우리 잘 살아보세요! 예! 자연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곳에 지은 유럽풍 목조주택. 부부는 클래식과 고풍스러운 스타일로 꾸민 집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전원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연 속 삶을 원한다면 옥천의 유럽풍 주택처럼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유럽 시골의 낭만을 담은 집 마이 펜션. 네, 자 아름다운 유럽풍 목조 주택을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뭐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집도 소개해드릴 때 있는데 오늘 이제 13년 된 집 딱 보니까 뭔가 그 세월 동안 안정돼 있는
깔끔하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뭐 그 안에서 집도 멋있는데 또 이렇게 좀 사랑 넘치는 부부가 함께 사시니까 좀 참 이렇게 부럽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낭만을 즐기시는 이 부부 같은데요. 워낙 전원 생활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뭐 책이나 잡지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고요. 네. 특히 남편분은 미국이나 유럽에 해외 출장 가면서도 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로 반영해서 지금의 집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네, 네. 집과 정원 그리고 뒷산이 정말 예쁘게 잘 어우러지는데 사면을 다 신경 써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지금은 좀 겨울이다 보니까 조금 정원에 꽃이 없는 게 아쉽긴 했는데요. 이 정원에 사시사철 정말 꽃이 아름답게 피는 집이고요. 네. 특히 장미 필 때가 참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 두 부부가요, 정원에 정말 열정이 많으셔서요. 이 나무를 심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적당한 곳에서 다시 심는 그런 열정을 보이시면서 또 정원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창문가에 새들도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놀다 갈 정도로 아름다운 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봤고요. 오늘 보신 집처럼 우리도 집 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연락을 어디로 주시면 될까요? 네, 새해에도 그렇듯이요. 정말 멋있고 예쁜 집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요.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집들 구경하시려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오셔서요.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고 많은 구경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구경 정말 잘했고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우리 유혜정 리포터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위해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네. 마이맨션에서 유럽풍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다음 보기 중에 유럽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은 아닌 거. 무엇일까요? 네네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독일, 2번 프랑스, 3번 이탈리아, 4번 미국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에 있는 나라가 아닌 곳이 한가 바로 있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 문자는 그 새해를 맞아서 나의 작심삼일이라는 주제로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사실 네네. 모든 결심이 다 작심삼일이 될 수가 있는데 나의 작심삼일 뭐 새롭게 예전에 그 경험담을 좀 들려주셔도 좋겠고요. 벌써 이제 새해가 지난 지 뭐 3일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3일 작심삼일 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정답까지 해서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네.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 청주에 사는 50대 주부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으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도 잘 들으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느 날 아들이 지나가는 말투로 가끔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파스만 붙여주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프다는 말을 계속해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됐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아들의 자세를 이리저리 살피고 엑스레이 검사를 한 후 척추가 옆으로 휘어있는 척추 측만증이라고 진단하셨어요. 평소에 아들의 자세가 삐뚤어진 걸 전혀 보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척추 측만증에 걸린 것인지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보조기와 수술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얘기하셨는데요. 귀에는 들려오지 않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척추가 굽고 휘어져서 생긴 척추 측만증.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요. 하고 사연 주셨네요. 청소년기에 찾아오기 쉽다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 오늘 건강한 뷰티에서 알아볼게요. 네. 자, 공부 잘하는 아들 둬서 참 좋으셨는데 또 그만큼 오래 앉아갖고 책상 앞에 조금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척추 측만증에 걸린 고등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재활의학과 아종희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자, 고등학생의 척추 측만증이라서 참 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척추 측만증하면 허리가 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척추 측만증을 쉽게 설명드리면 척추를 정면에서 봤을 때 똑바로 곧게 어우, 있어야 할 네네. 척추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휘어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휘어 있는데요. 근데 예. 검사를 해보면은 그냥 단순히 옆으로만 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회전된, 비틀어진 상태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는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단순히 막 옆으로 휘어만 네네네. 있는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자세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이게 척추측만증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오늘은 제일 많은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진료실에서 보면 자세가 나빠서 측만증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척추측만증이 자세가 나빠서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다만 측만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세가 계속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는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측만증이 심한 사람이 자세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예. 그걸 본 사람들이 아 이게 자세가 안 좋아서 측만증이 생기는구나 하고 그 앞뒤가 바뀐 그런 속설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라고 지금 다들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 자세한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선천적인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겠군요.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사연 보내신 분의 아들처럼 이렇게 청소년기에 척추 측만증이 좀 많이 생기는 건가요? 네, 이게 척추 측만증은 성장기와 청소년기 아이들 시기에 주로 시작됩니다. 네. 뭐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에게서 2~3배 정도 더 많고 그리고 척추가 휘는 정도도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2차 성징이 끝나면 진행이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2차 성징이 끝나도 휘는 정도가 더 커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서 대략적으로 만 18세 전후까지는 계속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까 엑스레이 영상도 보셨습니다만 워낙 휘어져 있는 정도가 심해서 일단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도 좀 표시가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사연을 보니까 고등학생 경우는 이제 허리가 아프다 계속 그런 호소도 했거든요. 네, 예. 이게 표시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있나요? 예. 네. 그 휘어진 각도가 20도가 넘어가면은 조금씩 표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밖에서 외견상으로 봤을 때도 허리가 심하게 휘어져 있고 한눈에 보기에도 척추 측만증인 분들은 대부분 휘어진 각도가 40도가 넘는 심한 측만증 환자분들이고요. 네.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측만 각도가 20도 전후거나 혹은 20도 미만인 분들은 대개는 보면은 밖에서 보기에는 표가 별로 안 나고 아주 많은 사람은 예. 표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성장기 아이들이나 청소년기에도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시기에는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창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측만증이 발견된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슴이나 골반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가 네네. 우연히 발견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예시에 나온 학생은 밖에서 보기에도 척추가 네네. 휘어 있고 허리가 아픈 증상도 있다고 했는데 저 사연만 듣고 보면은 측만증이 심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예.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척추 측만증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나요? 척추 측만증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네. 그 척추 엑스레이로 척추 전체를 촬영해서 네. 그 휘어진 각도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척추를 기준으로 10도가 넘어가면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합니다.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틀어진 네. 휘어진 상태도 엑스레이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휘어진 각도를 측정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분은 위에서도 한 번 그리고 밑에서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데요. 아이고, 예. 이렇게 휘어진 분들을 이중만곡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고 저 휘어진 방향 위랑 아래를 각각 정도를 측정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네. 대부분 이런 이중만곡인 분들이 휘어진 정도도 더 심하고 예. 예후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이 척추 측만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아까 제가 척추 측만증이 그 시작될 시기에 증상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 증상이 별로 없는 점이 측만증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게 두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통입니다. 네네. 측만증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요통 발생 빈도가 더 높고 예. 시작 연령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릴 때 더 자주 허리가 아파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은 척추 측만증이 있는지 모른 채로 이제 자라서 성인이 돼서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했는데 저만 허리가 아파요라고 하거나 예전에는 이 자세를 20분 동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분도 못 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픈 부위가 허리에 국한된 게 아니고 등이 아플 수도 있고 골반이 아플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여러 범위로 통증 범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허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휘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범위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뒤쪽 전체가 통증이 올 수 있는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증상으로는 네네.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호흡곤란도 와요? 네, 예. 그 호흡 곤란 같은 경우는 아래쪽 허리보다 위쪽, 그러니까 등쪽 척추가 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휘어진 그 척추뼈가 폐랑 그 횡격막을 누르게 되면서 네. 그 호흡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심하면은 폐 기능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또 각종 기관지 질환에도 잘 걸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건강 뷰티가 희한한 게 듣다 보면 저도 지금 괜히 허리가 막 괜히 아픈 것 아파고 같죠? 예, 측만증인 것 같고 뭐 다른 병 얘기하시면 그때 그 병인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치료를 잘해야 되잖아요. 치료 방법이 뭐가 있을지 아까 그 사연 주신 분도 보니까 뭐 보조기, 뭐 수술 이런 것도 써 있긴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척추 측만증의 일차적인 치료 방법은 비수술적인 치료법입니다. 제일 널리 알려진 것이 보조기 착용법인데요. 네. 여러 종류의 보조기가 개발되어 있고 처방이 되고 있는데 네. 이들 보조기로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게 보조기인가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온 게 보조기인데 치료 효과를 잘 못 보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기 자체가 부피가 상당히 크고 이게 착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기로 효과를 보려면 착용 시간이 최소한 18시간, 교과서적으로는 23시간을 착용하게 돼 있는데 예. 착용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또 잘 착용을 안 하게 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데 좀 민감한 네네. 그런 청소년 시기에 착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더욱 또 착용을 꺼리는 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런 전통적인 보조기의 그 단점을 보완한 네. 좀 새로운 보조기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예.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네. 재활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이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예. 이 치료들은 가급적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고 휘어진 각도가 크지 않을 때 시행할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이중만곡 척추 측만증 환자에게 적용하는 치료인데요. 네. 이런 치료는 측만증이 더 진행되지 않게 그렇게 막고 자세 유지나 척추의 유연성을 더 좋게 하면서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견인요법을 함께 병행해서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일반 병원에 가면 견인요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위아래로 당기는 것이 아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허리가 휘어진 방향에 맞춰서 좌우로 이렇게 당기는 견인요법을 저게 특별히 고안된 장치인데 저런 장치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수술은 최후에 시행하는 방법인데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척추가 휘어진 각도가 40도 이상인 경우, 예. 40도 이상인 경우 중에서도 그 환자의 증상의 정도, 폐활량, 근력, 유연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수술을 할지 말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진짜 최후의 수단이 네. 되는군요. 예. 네. 척추 측만증이 예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척추에 도움되는 운동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그러게 있을까요? 아까 재활치료도 네네. 나오고 해서. 예. 그 예방법은 없지만 예. 휘는 정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예. 척추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운동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측만증 없는 분들한테도 효과적인 운동인데요. 예. 맥켄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맥킨지 운동. 네, 예. 최근에 좀 언론에 자주 나와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허리의 정상적인 각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이고 지금 저 자세인가요? 네, 예. 저 화면에 나오는 게 맥켄지 운동 1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허리를 뒤로 꺾어서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운동 방법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1단계, 지금 나오는 게 맥켄지 2단계 방법입니다. 그 1단계에서 점차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나가야 되고요. 만일에 하기 힘든 단계가 있으면 네. 더 시행하지 말고 거기서 무리하게 진행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선이 이렇게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면 안 되고요. 예. 저렇게 허리를 뒤로 꺾은 상태에서 또 몸에 힘을 완전히 빼야 되는데 네네. 이게 어떤 상태인지 좀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처음 할 때는 숙련된 분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저 맥켄지 운동을 하거나 자세를 취했는데 예. 허리에 통증이 오면 그 허리 관절 주변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해서 시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맥킨지 운동 봤는데 1단계, 2단계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4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 네. 뒤로 하나요? 뒤로 가는 그거 이제
팔을 더 드는 게 있고요. 아,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런 운동들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방이 된다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척추 측만증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척추 측만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수록 그 치료 효과가 큰 질환입니다. 이 측만증이 경하거나 초기에 시작할 때는 밖에서 눈으로 봐서는 알기가 어렵고 그 증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자세가 많이 틀어진 것 같으면은 꼭 검사를 받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녀들 허리 아프지 않은지 뭐 이렇게 좀 척추가 휘지 않았는지 네. 좀 점검 많이 해주시고요. 평소에도 올바른 자세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괜히 이렇게 허리를 쭉 펴게 되는데요. 펴게 되네요.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재활의학과 라중리 원장님 감사드리겠고요. 유혜정 리포터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체와 척추를 이완시키며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동작 트위스트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쪽 무릎은 구부려서 내 얼굴 쪽으로 가져오고요. 양손으로는 깍지를 껴서 무릎 아래쪽을 받쳐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무릎을 내 가슴 쪽으로 당겨오며 지그시 당겨와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다시 살짝 긴장감 풀어줬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오고 이번에는 무릎을 안쪽으로 보내며 엉덩이 바깥쪽과 다리 바깥쪽을 스트레칭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반대쪽 바깥쪽으로 열어주며 스트레칭.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제는 양손은 옆으로 뻗어서 바닥에다 내려놔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은 접은 상태로 그대로 옆으로 돌려 시선 반대쪽을 바라보며 몸통을 트위스트 해줄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 한쪽 다리, 무릎을 가슴 쪽으로 지그시 가져와 스트레칭. 다시 살짝 긴장감을 풀어줬다가 마시고 내쉬며 다시 당겨와서 무릎을 안쪽으로 보내며 내 다리 바깥쪽, 엉덩이 바깥쪽을 스트레칭.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 반대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서 스트레칭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이제 양손은 풀러서 손바닥이 바닥. 들었던 다리 90도로 접은 상태로 마시고 내쉬며 반대쪽으로 몸통을 틀어주며 시선 반대. 이때 반대쪽 어깨 떨어지지 않도록 더 지그시 눌러주며 호흡할게요. 호흡을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0번씩 2세트 반복하도록 할게요. 네, 새해에도 열의를 하시는 표선 선생님의 1분 홈트 잘 만나봤습니다. 오늘 동작은 왠지 그 척추에도 허리에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 동작이었습니다. 네. 자, 아침인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 유럽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독일, 2번 프랑스, 3번 이탈리아, 4번 미국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의 작심삼일입니다. 네. 이제 새해 시작된 지 7일째예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의 작심삼일이 됐던 예.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작심삼일이 두 번 번 지났어요. 지난 지금 한 네. 번 더 시작하실 때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흔히 이제 식욕을 돋우는 밥도둑 하면은 뭐 어떤 게 좀 많이 떠오르세요? 좀 뭐 간장게장이나 그렇죠. 이런 거 네. 짭조름한 그런 젓갈류도 젓갈류. 생각이 나는데 네. 또 겨울에는 구이 요리를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어요. 따끈한 거. 응. 너무 좋죠. 예. 구이. 자,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돼지고기부터 생선 구이까지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구이 요리 열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누가 그이 못 보셨나요? 그이 본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그이
난데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뽀글이 기정 리포터. 아니 도대체 그이가 누구길래 이렇게도 애타게 찾고 있단 말이죠? 도둑이야, 도둑이야, 입맛 도둑이야. 그이, 아니야, 그이 말고 구이. 입맛 살려주는 구이 맛집 찾아가 보시죠. 어디 있어요, 구이. 입맛 도둑 그이의 정체는 바로 구이였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 많고 많다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바로 불맛 아니겠어요? 지글지글 구워내 한입 쓱 하면 입맛 도둑이 따로 없다죠? 추위에 떨던 입맛까지 사르르 녹여주는 구이 삼총사의 뜨거운 각축전.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구워 보실까요? 밥도둑으로 소문난 첫 번째 구이의 정체는? 구이. 아, 맛있는 구이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네. 이곳에 오면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구이를 맛볼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구이인가요? 어떤 구이? 네, 아주 맛있는 생선구이입니다. 오, 생선구이!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본 구이 열전의 주인공 생선구이. 황금빛 때깔 자랑하는 맛있는 생선구이로 거듭나기 위해선 신선한 재료, 신선한 생선이 필수. 아, 맛있는 생선구이 냄새. 아주 그냥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는데. 아니, 사장님. 네. 근데 바쁘세요. 아니, 미리 구워놓으시면 편하실 텐데. 네. 왜 이렇게 바로바로 구우세요? 바로바로 구워가고 따끈할 때 드셔야지 맛있지. 구워서 식히면 맛이 없어집니다. 생선은.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이 오시면 바로바로 구워서 손님 사게 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생선구이 맛을 위해 네. 바로바로 네. 탑니다. 뒤집어 있어. 노릇노릇 구워낸 생선구이, 뽀얀 생선 살만 잘 발라 따끈한 밥 위에 얹어주면 집 나간 입맛도 다시 돌아오는 밥도둑 대령이요. 고소한 밥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짭조름한 맛의 하모니. 여기서는요, 정말 다양한, 한 종류도 아니고 다양한 생선을 한 장에서, 한 상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튈까 냄새 별까 먹고 싶어도 망설여졌던 생선구이. 이제는 종류별로 골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겉바속촉의 매력 생선구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생선구이. 많이 드시러 오세요. 오세요. 네. 이의 질세라 등판하는 두 번째 주인공. 여러분, 인생은 다 고기에서 고기. 맛있는 냄새가 저를 유혹합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뭔가를 또 굽고 계셨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는 어떤 구이집인가요? 저희 집은 돼지 생고기, 양념고기를 참숯에 맛있게 구워드리는 국내산 돼지고기 전문점입니다. 오, 이번엔 돼지고기 구이. 네, 맛있는 냄새가 벌써 코를 찌르죠. 자꾸만 한입 두입 멈출 줄 모르는 젓가락 행렬. 신선한 재료와 불맛이 만났으니 어찌 맛이 없으랴. 힘들 때 우는 건 3류, 힘들 때 웃는 건 1류, 그리고 맛있는 건 6류. 오, 빛깔 보십시오. 빛깔이 선홍빛. 신선함이 살아있네. 입안에 블랙홀이라도 달린 듯 그야말로 폭풍 흡입. 명불허전 삼겹살, 화로에 구워 인생고기 등극. 역시 불맛하면 숯불구이. 불맛하면 숯불구이. 숯불 화로구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구이 열전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운 팍팍 솟아나는 마지막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구이. 오, 여기입니다, 여기. 와, 잠깐만. 이거 수족관 아닌데, 수족관 아니면 생선? 아, 생선구이는 먹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집 생선은 그냥 생선이 아니고 힘이 넘치는 민물 장어. 오, 세 번째 구이는 힘이 넘치는 민물 장어.
원기 보충의 끝판왕 민물 장어구이. 장어하면 힘하면 장어 아니겠어요? 건강하고 튼실한 장어 준비 완료. 어우 기운도 좋다. 아이고 장어가 아주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팔뚝만해요. 네. 오 이거 어디 장어예요? 저희 집 장어는 1kg에 2미 정도 되는 아주 쫄깃한 장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장어보다 더 쫄깃하고 맛있고 네. 힘도 넘치고. 힘이 넘치는 국내산 민물 장어입니다. 달라요. 일단 맛있는 건 재료부터 달라요. 그럼 힘 좋게 생겼네. 오동통하니 팔뚝만한 실한 녀석들로 골라 쫄깃하고 맛있게 초벌 구이 중. 부드럽지만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지만 느끼하지 않은 민물장어의 매력. 힘도 힘이지만 부드럽게 녹는 맛 또한 일품.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장어 사묵지. 입안에 눈처럼 사르르 내려앉은 뽀얀 속살, 알싸한 생강으로 활용 점정 찍어주면 마파람의 개눈 간추득 장어구이 순간 삭제. 게다가 장어는 성인병 예방, 피부 미용 등 몸에도 좋은 거 아시죠? 몸에 좋은 장어가 맛도 좋다. 힘의 끝판왕, 구이의 끝판왕 장어구이 드시러 많이 오세요. 이리 굽고 저리 굽고 어떻게 구워도 맛있는 구이의 맛. 뭐니 해도 음식은 구워야 제맛인 거 아시죠? 지글지글 소리에 침샘 자극하는 냄새, 깔끔한 맛으로 출구 봉쇄, 찬바람에 얼어붙은 입맛까지 사르르 녹이는 무한 매력구이 열전.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보세요. 생선 모듬구이, 돼지고기 화로구이, 거기에 장어구이까지. 모름지기 음식은 구워야 제맛이죠. 구이가 기가 막히네. 네, 구이 열전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유럽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아메리카. 미국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죠. 네, 휴대전화 뒷번호 0546님, 6908님 축하드립니다. 네, 0546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 나이 이제 61세, 뱃살은 늘고 무릎도 아파 걱정입니다. 하지만 넘치는 식욕에 탄수화물 중독까지 작심삼일은커녕 하루도 못 가네요. 올해는 남편과 함께 걷기 운동이라도 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걷기로 꼭 건강 시작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6908님, 오늘만 마시고 내일부터는 끊겠다고 한 것이 아직도 술술 마시고 있네요 하시면서 범인은 바로 술. 올해 hin지해에는 꼭 약속이 이뤄지길라고 이렇게 스스로와의 다짐을 다시 한번 다지셨는데요. 네. 아무튼 건강도 다지시고 술도 좀 끊으시고 건강하게 올 한 해 좀 그러니까요. 시작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뭐 저희 때 항상 겨울방학 12월에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들 한 1월에 하는 데도 많고 겨울방학이 좀 늦어졌습니다. 네. 겨울방학에 가볼 만한 곳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얼마 전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국내에서 3번째라고 합니다. 네. 태풍이 왜 여름에 생기는지도 알 수도 있고요. 구름을 또 만져볼 수도 있대요. 와, 만들어 볼 신기하다.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좀 놀면서 배워야 그런 다음에 책을 맞아요, 봐야 맞아요. 조금 더 효과가. 옛날엔 책부터 봤잖아요. 네네.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예약하시고 함께 또 아이들과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뜨거운 불꽃에서 탄생하는 유리공예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네. 충북문화재단 김승환 대표이사와 함께 2020년 충북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겨울비가 제법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다니실 때 길 조심하시고 운전도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